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 확대를 우선으로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지방의회에 더 무거워진 책임만큼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구의회 의장단이 되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천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음식점에서 50만 원, 저녁 식사로 62만 4천 원이 결제돼 있습니다. 이런 식사의 목적은 약속한 듯이 똑같았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누굴 만났는지 이게 불명명하니까 그건 뭐 사실 정보 공개 내용에 한 반절은 빠져 있다고 봐야죠. 이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처럼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행정안전부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때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업무 추진비 관련 조례안에도 접대성 경비를 쓸 경우 품위서의 집행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잦은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마다 결제된 큰 금액들, 주민들은 얼마나 공감할까요? 의회 출범 때마다 지각 개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양천구의회, 이번에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원구성이 삐걱대면서 의회 기능이 멈춰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는데요. 이게 앞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내년도 살림이나 올해 하반기 살림을 제대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의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아신다면 구의원분들이 빨리 원구성부터 하시고. 이렇게 감투 싸움에 의회가 표류하는 동안 난파된 배에 갇힌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갔는데요. 이후에도 인사 논란, 반쪽짜리 개회 등으로 정례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양천구와 구의회 간 갈등으로 구청장이 구의회를 보이콧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양천구가 문제로 삼은 건 조례안 미상정이었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의회 의원들이 생각이 진짜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양천구회가 미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구청이 제출한 건 4건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기재 구청장의 공약사업 관련 조례안도 포함됐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청장 길들이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구의회의 조례안 미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구의회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날에는 구청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양천구의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식 의장은 구청이 요구한다고 조례안을 무조건 다 통과시키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례안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불출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참석을 안 하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주민의 피해가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구의회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이기재 구청장은 신월 지역에서 주민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주민들에게 조례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양천구회는 정례의 마지막 날 공항 소음 피해 가구 재산세 40% 감면과 보훈 예우 수당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원구성 때마다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양천구 의회, 그리고 일부 조례안이 미상정됐다는 이유로 집단 보이콧에 나선 양천구까지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